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제19회로서 땅굴 내부를 감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시추공 카메라를 시추공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인공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막대기하고 뭐 침묵 같은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을 이제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원래 그 땅굴이 이렇게 있으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땅굴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 이제 땅굴을 다시 땅굴이죠. 터널을 뚫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맞춰야 됩니다. 맞춰 가지고 여기 이제 뚫은 지점이죠. 뚫은 지점은 이제 정확하니까 거기를 이제 하나의 그 목표 지점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쪽서부터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역땅굴이라고 하죠. 카운터 터널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 땅굴 뭐 그때는 이걸 관통 터널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언제서부턴가 이게 역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갱도를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추는 게 뭐 하루 이틀에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몇백 메타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동안에 이제 북쪽에서 일로 들어오면 땅굴 내부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를 얘네들이 알 거고,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를 막 설치를 하고 뭐 폭발을 하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쟤네들은 또 오리발을 내밀어 가지고 이거는 남쪽에서 판 것이다. 남쪽에서 판 것을 자작극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뭐 얘기도 할 테니까 얘들 모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고, 이 땅굴을 이제 터널을 뚫어서 들어갈 동안에 이 기존 땅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감시를 이제 하는 임무를 이제 저와 미군과 뭐 한국 탐지과가 이제 수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뚫고 들어가는 기간이 이제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얘긴데 12월 24일 날 뽕 하고 이제 뚫었습니다. 뚫었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 이게 이제 관통으로 한 것은 3월 그 이듬해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 하고 한 열흘 정도, 두 달 한 열흘 정도가 걸린 거죠. 24일서부터 12월 말까지가 있고 1월, 2월 그리고 이제 3월 3일까지니까 두 달 한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그 소요된 기간 동안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330m 정도 이제 뚫고 들어갔는데요. 그 뚫고 들어가는 그 두 달 열흘 동안에 땅굴 내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누가 뭐 시켜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한국군에는 뭐 이렇다 할 그런 어떤 그 경계 수단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무조건 미측에 다가 이제 부탁을 해서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공중 정찰도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 미측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그 뿌리 있게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미측에다가 이제 의존을 하게 되고, 그 미측에 의존하려니까 그 원활한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그 각종 그 과학적 지식과 상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저밖에 없었어요. 이게 자꾸 뭐 제 자랑 같아서 참 난감합니다만 실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부득불 미측하고 같이 이제 이거를 이런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 건데, 그때 그 뭐 예를 들자면 탐지 우리 과장님이 야 최소령 너 지금서부터 이거 해라고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뻥 하고 이제 뚫리니까 그 다음에는 뚫린 거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야 이거 뭐 조명을 해도 안 보이고, 그 시추공 카메라 자체에 있는 조명에다가 뭐 그 조명이 굉장히 그 할로겐 램프 요만한 거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추공 내벽만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장치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후라시를 뭐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내려보내니까 뭐 후라시 불빛이니까 요만큼밖에 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복잡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밝게 해서 좀 멀리 보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야 그러다 북한 애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간 복잡한 그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이걸 내부를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이런 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미군들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따지게 됐죠. 근데 이제 미군들은 이제 보면은 항상 기술 고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나, 사이언스 어드바이저가 항상 있어요. 중요한 그런 지휘관 옆에는. 연합사령관 옆에도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그 어드바이저는 한국을, 아주 잘 아는, 한국에 오래 근무해가지고, 한국인의 내면 세계나 이런 걸 잘 아는, 그런 어드바이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 고문이나 이제 과학 고문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기술 고문과 과학 고문은 누가 했냐면, 제가 현장입니다. 이게 미스터 데이브 조지라는, 이분이 이제 현장에서 과학 기술 고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지니어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분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빨리 이걸 추론을 해요.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약간 좀 냉소적인 데가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나쁜 뜻의 냉소가 아니고, 이제, 야,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냉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분하고 잘 지냈는데,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이분하고 이제,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선, 조명을 추가를 해야 된다.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멀리까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쟤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진동이 일어날 거 아니냐, 땅에. 그러면 그 진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와서 숨을 쉬게 되면 지금 굴뚝처럼 이제 많이 이렇게 김이 올라오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올라오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나 또 뭐 모터 같은 걸 돌리면은 뭐 아황산 가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공기 분석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다 얘기하면 그건 말은 맞는데, 예, 내가 할 수는 없는 것 같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NT 반장 펑크하우스 중령하고 얘기했더니, 그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장 조치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 조지하고 미스터 조지죠.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미스터 조지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칙적으로 추가 조명 설치한다. 진동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기 분석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추가 조명은 말하자면 이제 후라시를 달면 되는 거예요. 후라시를 달거나 백열등을 집어넣어가지고 환하게 비추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론은 생각은 간단해요. 예. 그 다음에 진동을 모니터링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동 모니터링을 하이드로폰 가지고 했거든요. 하이드로폰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 하이드로폰이라고 하는 거,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총에 물이 쑥 빠져버렸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오폰을 써야 됩니다. 지오폰. 그래서 지오폰이 마침 저한테 있었어요. 거기 가지고 간 지오폰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오폰을 2개를, 여러 개가 지오폰이 이렇게 재고처럼 이렇게 박스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윤광이 상병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제일 괜찮은 거 2개를 가져다가 이제 감도가 비슷한 거를 이제 테스트해가지고 이제 갖고 왔죠. 그래서 지오폰을 이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기 분석기를 하려니까, 이제 공기 분석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대 있는데, 펀치볼에다가 몇 달간 놔둘 수 있는 공기 분석기는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민간 연구기관에 있는 공기분석기를 가져다 설치를 하면은 그 민간 기관이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영 요원이. 그러니까 보안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펑크하우저가 했더니 막 펑크하우저가 미팔군에다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이제 하고 하니까 미팔군에서 쫙 수소문 하니까 일본에 포타블로 요만하게 하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합사령관이 당장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공기분석기인가 뭐 이틀 만인가 그냥 일본에서 그냥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추가 조명을 이제 설치를 이제 했고, 그거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절차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경계를 하는 중에, 북한 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그 SOP라고 그러죠. 이제 Standing Operational Procedure.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딱 한미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제 북해군이 들어오면은 진동이 맨 처음에 일어나요. 진동이. 예,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진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상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면 그 공기가 쫙 해가지고 이제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면 또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동을 가지고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얘네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동으로 쫙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가까이 오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가까이 오면 그냥 바늘이 엄청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순간에 추가 조명에 불을 팍 켜는 거예요. 예, 추가 조명에 불을 팍 켜가지고 그 시추공 카메라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로 쫙 찍는 겁니다. 그 깜깜한 땅굴 안에서 추가 조명이 팍 켜지면 북한 애들도 순간적으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그 땅굴 안이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지옥하고 똑같아요. 완전한 절대 암흑. 야,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예. 후라시 켜봤자 한 5, 6m도 안 보여요. 예,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빛이 반사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3, 4m 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 조명에서 불을 팍 켜면서 시추공 카메라로 녹화를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신속하게 쫙 모터로 시추공 카메라를 끌어올리는 거죠. 예. 끌어올리고, 끌어올리면 얘네들이 놀라는 표정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 세계 언론의 국방부를 통해서 그대로 한미연합사하고 국방부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대로 다 내보낸다. 이렇게 하고 그 내용 자체도 이제 군사정전위원회하고 다 협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내용 자체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한미 경계팀의 이제 그 협의사항.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딱 이제 이렇게 원칙적으로도 이제 준비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 이제 미스터 데이브 조지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헌치벌 마을에만 가도 이게 전구 파니까 그거를 집어넣자.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한쪽이 입이 올라가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왜 안 되냐고 막 제가 그러니까 우선 저도 이제 상상은 했죠. 그게 우선 그 백열등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톡 치면 깨지는데, 그럼 백열등이 내려가다가 깨지면 어떡하냐 하는 게 있고, 백열등은 교류를 쓰지 않습니까? 교류. 100볼트나 220볼트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교류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합선이 되면은 거기 내려가 있는 그 전자장비가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시추공 내부를 보면 그냥 물이 이 지표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소위 수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물이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열등에 그 물이 켰는데 떨어지면 그냥 백열등이 뜨거운데 물이 닿으면 팍 하고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거 한국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 참 무식한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이 미스터 조지가 비행기가 랜딩할 때 보면은 이 배 밑에서 조명을 배하고 날개 밑에 조명이 있다는 거죠. 그걸 탁 키면은 그게 활주로 저 끝에까지 쫙 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은 의견이라고. 그거는 이게 좀 크지 않냐 했더니 그건 자기가 본 기호로는 작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조명은 차량의 헤드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헤드라이트만 생각했는데 얘는 이제 그 비행기 말하자면 헤드라이트랑 마찬가지죠. 그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용산에서 이제 그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구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걔는 직류예요. 직류. 그 배터리에다 연결하니까 그 비행기 라이트는 볼트수가 조금 높았는데 어쨌거나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하니까 뭐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밝은 조명을 이제 확보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백열등은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땅굴이 발견되면은 그 직류 조명을 내려보내야 되니까 그런 장치를 이제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땅굴 찾으면 이렇게 한다 했는데 실제로 땅굴이 막상 딱 발견되고 나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어수선한 상태에서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야 이거 되냐 안 되냐 하고 막 난리구슬 치고 저 밑에서는 이거 뭐 역갱도를 어떻게 뚫어야 되냐 뭐 발파를 해야 되냐 자동 굴착기로 해야 되냐 뭐 저기 알면 안 되니까 자동 굴착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럼 자동 굴착기 어디 있냐 찾아라 뭐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또 뭔가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또 국방부 해가지고 임시 예산을 어디 걸 먼저 땡겨 쓰고 뭘 어떻게 하고 뭐 해가지고 하여간 법석을 치는 거죠. 뭐 장관이 뭐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고 이거를 지금 경제개혁을 한다 얘기하면 다 비밀이 누설되니까 안 되고 뭐 하여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정책적인 거나 이제 공사적인 거는 이제 저의 관심이 아니었고 저는 오직 땅굴 내부를 감시해야 된다. 역갱도가 딱 뚫릴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브 조지하고 이제 미국 팀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땅굴 내부를 계속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감시하는 기간이 나름대로 꽤 길었죠.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 힘도 들었죠. 뭐 어떤 액티비티가 없고 그냥 또 하나의 면벽 수련하고 비슷하게 그냥 이제 계속 이제 땅굴 안에만 텔레비 화면하고 지진동 감시센터만 보고 있는 건데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채널 A고 이거 국방부에서 이제 하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제 요게 북에서 나무로 이제 뚫은 이게 이제 땅굴인 거죠. 땅굴. 북에서 나무로 뚫은 이제 이 땅굴이 이제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뚫고 이제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또 위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계속 감시 활동을 한 거예요. 감시 활동을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또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시추공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못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시추공을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건 이제 민간인도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뚜껑에다가 쇠사슬을 매가지고 자물쇠로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함부로 이제 건드리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시멘트로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옆에다가 패딩을 쳐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했고, 요건 뭐냐면은 여기다가 센서를 집어넣고 나무를 걸쳐가지고 이제 이게 줄로 연결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상의 소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마대로다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마대로 덮어놓고 이제 요거에 몇 번 공이다 하는 거를 이제 적은 뚜껑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뭡니까, 그 차량 안에 그 모니터링 차량, 모니터링 텐트 그쪽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우선 지진동 센서를 이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게 MEQ800이라는 거거든요. MEQ800 두 대를 놓고 얘가 이제 이게 하루 갑니다. 하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 바늘이 움직이면서 기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게 24시간인가 뭐 하루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제 쭉쭉 그려지죠. 선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냐? 그려진 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한 줄이 이제 그거고, 요렇게 이상한 마크가 있는 거는 이제 1시간이나 30분 단위 측정을 해 놓으면 1시간에 한 번씩 여기 틱 하고, 그래서 요 몇시다 하는 거를 이제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인덱스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용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 이게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그 옆에서 발전기 같은 걸 확 돌리면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지하 진동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공기가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올라오니까, 공기가 올라오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미군들이 이제 일본에서 갖고 온 그 포터블 공기 분석기, 이산화탄소 분석기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얘가 공기가 올라오니까 이거 마대를 딱 제끼고 여기다가 이제 센서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센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은 이제 얘가 이제 뭐 얼마나 하는 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공기 분석기고, 이제 그 미국 병사가 여기다 이제 갖다 대는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어느 날 야간에 이제 그런 활동하는 거를 이제 이 미국 그 사진 병사가 이제 좀 잘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왔고요. 그 미국 그 병사 이름이 제 책에는 있는데 여기는 참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미가 연합팀을 이제 뭐 정식으로 뭐 구성한 건 아닌데 자동으로 이제 연합팀 구성해가지고, 이제 저는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탐지과에 있는 중위가 이제 그 당시에 3명인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중위가 이제 와서 이제 저를 보조해가지고 이제 그 8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이제 했죠. 거기서 교대를 근무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그 상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에게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쭉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 누가 뭐 해라 한 건 없는데, 제가 알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했다고 아주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자동으로 계속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미군 반장도 뭐 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있으면 뭐 메이저체. 그리고 뭐 그 미국 병사들도 뭐 애로사항 있을 땐 저한테 뭐 메이저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제가 그거 다 해결해 주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10대 명이 한국은 이제 병사들 2명, 장교 4명,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 전담관님, 그 다음에 이제 심서기관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있었고, 뭐 서울에 보고도 하러 가고 뭐 이제 그렇게 됐고, 또 미군은 미군대로 이제 TNT 반장, 그 다음에 소령하고 대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거기 와서 근무를 했고, 또 뭐 이제 부사관, 선임 부사관 또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병사들 많이 이제 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계속 이제
이게 관통할 때까지 이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뭐 항공기 조명을 갖다 붙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지진동 센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미군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왜냐? 우선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겁나는 거야. 야,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원리 설명 못 해. 그러니까 겁나니까 그거 뭐 하라 말아라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는 놈은 귀찮은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예, 그래서 뭔가를 창의적으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 예,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 막 그림을 상세히 그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 야전에서 아이 텐트 치고 뭐 책상도 없는 데서 뭐 타자기도 없는 데서 어떻게 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뭐 보고서 하나 그리려고 그러면 그 양정 대위 내무반에 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그 보고서 써야 되는데 그거 뭐 말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또 쓴들 그걸 누가 또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일군사령부는 일군사령부대로 그냥 막 위세가 등등 해가지고 하여간 뭐 대단했어요. 하여간 또 탐지과는 탐지과대로 보고하려고 그러면 또 서울에 부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부장은 또 뭐 그 내용을 처장 부장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모총장한테 결재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근데 알아서 하다가 잘못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소위 한국에서 꽂을 때 부러진다고 하거든요. 꽂을 때. 예. 알아서 하다가 잘못되는 날에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서 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딱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그런데 이제 저는 창의적으로 일을 했고, 뭐 안 되면 되게 하라도 있지만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소령식이나 됐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미주알이 꼬주알이 보고를 하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지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만 하면 힘이 약하니까 미군 등에다 업고 뭐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좋아. 미국 애들이 한다면 뭐 그 내버려둬 뭐 하라고 그래. 사실은 뭐 거의 제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았죠. 예. 저는 우선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거 한국군의 문제고 한국 땅이고 하니까 뭐 당연히 한국군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요새 말로. 예, 그래서 이제 미군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미군들도 제가 하는 조치를 좋아했어요.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조지가 막 서울 가가지고 항공기 조명 용산에 가서 구해오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밥리하고 막 납땜하고 막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는 거죠 거기서. 예, 하여간 그 미국 사람들하고 그 분위기가 맞아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신바람이 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한미 연합팀 펑크하우서 그다음에 미스터 조지 그리고 이제 또 한국군 중위 3명 뭐 병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연합 한미 연합 땅굴 경계팀 땅굴 내부 경계팀이죠. 땅굴 내부 경계팀은 3월 3일까지 이렇게 해서 보초 아닌 보초를 145m 땅굴 위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황당하고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터널 헌터의 땅굴 찾자는 이야기 오늘은 제 19회 땅굴 내부를 경계하라 감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